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경제 뉴스와 이슈의 제목은 엔비디아발 조정 대기 중인 세계 증시와 코스피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증시와 코스피 조정 대기 중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 주 눈에 띈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뭐 다음 주에 6월 13일인 것 같아요. FOMC 있는데 입을 다문답니다. 그동안은. 그 다음에 그렇죠. 소비 지출 활력 잃어간다. 사실 경기 침체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버핏이 또 경기 침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단기채의 3%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미국 단기채만 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은 건데 뉴욕 증시가 전산장애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은 안 좋은 징조예요. 코스피 관련된 뉴스는 국민연금에서는 한국 증시가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 비중 0%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0%로 만들진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줄일 거다. 비중은 줄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 자사주의 그렇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밸류업에 관련된 게 있는데 아직 약발이 안 받습니다. 금투세 얘기가 많이 줄었어요. 다행이죠. 아무튼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렇죠. 연말정산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좋은 뉴스인데 신용융자 잔고가 또 사상 최고인 것 같아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반등하면서 뭐 간단히 나왔어요. K배터리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반등했어요. 2차전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2차전지 반등할 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락하면 그때 코스피가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인데 엔비디아발 변동성입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HBM 요거를 합격을 했니 못했니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지금 경영진이 주식을 수조원 매도 예정이랍니다. 이런 것도 사실 꼭지 증상이에요. 꼭지 증상이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자꾸 언급돼요. 이런 것도 사실은 꼭지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죠. 변동성의 끝판왕 엔비디아발 변동성이었죠. 삼성전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세계 증시가 엔비디아 때문에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게 지금 HBM으로 엮여져 있는 그 기업입니다. 요거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렇죠. 세계 증시의 조정 또 내지는 코스피의 조정이 언제 나올지 한번 예측이 가능한지 세계 종목 간단히 차트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차트 분석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세계 증시의 대장주죠. 엔비디아 차트 간단히 한번 보고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끝점이 세계 증시의 끝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는 안 합니다. 엔비디아가 보니까 그렇죠. 22년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주가 최저 지수가 108이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23년 8월 25일 그쯤까지 8월이나 9월이죠. 9월에 이제 한 5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략 한 400 정도 상승한 거예요. 400달러인가요? 어쨌든 400달러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일파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최저점이 뭐 보면 또 한 4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4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4년 3월 29일 요쯤에 970이면 이게 400에서 97, 970이면 한 550 정도, 550, 500
70 이 정도 지금 상승한 거예요. 저는 이걸 3파로 보고 있고, 그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지금 7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200입니다. 1200이니까 그렇죠. 이게 한 450 오른 거예요. 그럼 얼추 1파, 그 다음에 3파, 5파 상승폭으로 보면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1파의 상승분이 108에서 500까지 올랐으니까 이걸 400으로 치면 간단히 2.618 곱하면 그렇죠. 1040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 더하면 1100 그렇죠. 1150 뭐 이 정도쯤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1250이에요. 1250. 2.618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숫자가 맞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맞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예, 그렇죠. 5파동 정도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이게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뭐 꼭지점에 임박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죠. 세계 증시의 대장이 꼭지를 치게 되면 세계 증시가 전체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지표 한번 볼게요. 지표도 주봉으로 보면 지금 LRS가 3파동에서 이걸 3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5파 상승하고 있는데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별로. 이거 고점을 쳐봐야 하는데 이게 고점이 계속 올라가면 이것도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RSI도 사실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RSI도 잘 못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뭐 MACD 오실레이터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지표가 약간 잘 못 올라간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진실은 아니니까요. 스토캐스틱 한번 그렇죠. 스토캐스틱 한번 볼게요. 스토캐스틱을 보면 이 1파동 상승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3파동 상승이라고 보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지금 5파동 상승인데 뭐 별 이상은 없습니다. 별 이상은 없고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가 언제 뭐 이렇게 그렇죠. 끝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5주선이 깨져야 됩니다. 5주선이 깨지지 않는데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5주선이 언제 깨지냐? 그럼 깨질 때 깨지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5주선 위에 있습니다. 5주선 위에 있고. 뭐 일봉 볼까요?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보죠. 5주선이 깨져야 되는데 일봉을 보면 일단 5일선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5일선이 아직 안 깨지고 있잖아요. 5일선이 깨져야 되고 중요한 거는 11선. 11선까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 뭐 이론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참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주가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거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돈 벌기 쉽게요. 그래서 결국은 꺾이는데 언제 꺾이느냐 이건데 그렇죠. 엘리트 파동이 뭐 1200 정도면 다 왔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그렇죠. 일단은 5일선이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11선 깨지고 그 다음에 5주선 깨지면 이제 깨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렇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는 22년 10월부터 상승했는데 SK 하이닉스는 23년 1월부터 상승했어요. 한 2개월 늦게 상승했고 그리고 고점을 보니까 23년 7월 달에 쳤어요. 7월 달. 23년 7월 달에 쳤는데 엔비디아는 좀 늦게 쳤습니다. 23년 9월에 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점을 때린 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고점이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요. 4월 3월 말에 고점을 쳤는데 SK 하이닉스는 4월 12일 한 1, 2주 늦어요. 1, 2주 늦게 쳤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조금 늦습니다. 반응이 늦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엔비디아 살아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살아있습니다. 주봉은 살아있어요. 주봉 5주선. 근데 사실 5주선이 살짝 깨지긴 했어요. 깨지긴 했고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면 5일선도 한번 깨졌어요. 엔비디아는 5일선도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5일선도 한번 깨지고 21선이 뭐 종가상 깨진 건 아닙니다만 21선까지 한번 터치가 나와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 증시의 꼭지점인데 그러면 사실 코스피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그래서 요새 코스피가 쌍봉을 쳐서 그런 거를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 SK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고점을 칠 걸로 예상되는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봉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사실 이게 지금 자기 파동이 있어요. 한번 월봉으로 보면 이거 과거를 좀 무시하고 그러면 한 번 상승했고 두 번 상승했고 세 번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보고요. 올해 상승했다고 보고 한미 반도체의 시작점을 뭐 얼추 그 엔비디아랑 비교해 보면 한미 반도체는 23년 2월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22년 10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23년 1월이니까 SK 하이닉스보다도 1개월 늦게 출발했습니다. 늦게 출발해서 그렇죠. 고점을 언제 쳤냐? 뭐 이때쯤 고점 친 건데 이때쯤 보면 23년 8월에 고점을 쳤어요. 고점을 쳤는데 그때 보면 그것도 뭐 이거는 SK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고점을 친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랑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점이잖아요. 이번에 고점이 4월 12일 날 쳤네요. 24년 4월 12일이니까 이거는 SK 하이닉스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보다는 한 1, 2주 늦습니다. 1, 2주 늦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렇죠.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는 주봉상 5주선 안 건드렸는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살짝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미 반도체는 사실 10주선까지 건드렸습니다. 10주선까지 훼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미 반도체가 제일 빨리 무너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되면 한미 반도체를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렇죠. 전 세계 증시가 동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일봉을 보면 지금 일봉상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21선은 깨지 않았어요. 그냥 터치만 살짝 했는데 얘는 지금 상당히 깊게 한번 21선까지 훅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5일선이 완전히 휘었고 5일선이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5일선 살짝 회복해 놨는데 꼬리 달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5일선은 살아 있거든요. 21선도 살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예, 그렇죠. 엔비디아 차트 보면서 그렇죠.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왜 안 봤냐?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랑 별개로 놉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을 못 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HBM 납품받고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SK 하이닉스한테 HBM 장비 납품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죠. 세계 증시의 주도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 주식의 주도주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증시 그렇죠. 코스피 그러니까 나스닥 세계 증시 다 이렇게 연관이 있을 거예요. 예, 조금 주의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한미 반도체 보면 SK 하이닉스도 한번 훅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 창창하지만 조심할 때가 됐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세 종목, 세 개, 그렇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